사과연구센터 이영섭 농업연구사가 발표를 해주실 거고, 두 번째 발표는 분자 마커 활용 사과 품종 진단법이라는 주제로 김선혜 연구사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사과연구센터의 재배연구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연구사 이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점심들 맛있게 드셨나요? 저는 2층에 밥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두세 접시 먹었는데, 지금 밥 먹고 바로 계속 앉아서 강의 계속 들으시느라고 뻐근하실 텐데 기지개 같은 거 한번 키시고, 네, 저는 편안하게 들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최근에 오전에 센터장님 발표해 주신 것처럼 기후변화로 인해서 과원에 이제 이상기상이 되게 많이 발생하고, 그리고 피해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이제 봄철에 이상 고온 3월달 기온이 평년보다 엄청 올라가지고 개화기도 이제 평년보다 7일에서 10일 정도 빨라졌고, 발화 자체도 저희 군위연구센터 기준으로 하면은 8일 정도가 빨라졌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로 인해서 이제 이후에 계속 생육하는데 좀 어려움이 많았고, 또 여름에 폭염도 있었지만은 장마가 되게 길었잖아요. 그래서 탄저병이라든지 이제 여러 그런 생리장애 같은 일소 같은 그런 병 발생도 이제 많았고, 그래서 이제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점점 결실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갔는데 최근에 조금 농가에서 어려움이 되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이제 특히 조금 연구하는 분야에서 보는 거는 개화가 언제 할 건지, 그래서 그 개화 시기를 조금 온도 변화에 따라서 예측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개화기 때 이제 개화가 너무 빨리 해버리거나, 아니면은 평년하고 비슷하게 개화를 했지만 개화기 때 또 기상 상황이 갑자기 추워진다거나 새벽에 뭐 서리가 내린다거나 하면은 꽃조직 자체가 이렇게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검게 발변되거나 피해를 직접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방화곤충 활동 자체가 저될 수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 그런 피해가 유발될 수가 있어서 최근에 점점 이제 이 기상 상황을 잘 들여다보고 내가 지금 농사 짓는 과원의 기상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그런 것들을 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대응하시는 게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예, 그래서 저희 원예원에서 사과연구센터뿐만 아니라 다른 배나 포도, 복숭아, 감귤 같은 가종들을 전국적으로 생육품질 관리 시스템이라는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사과도 포함, 이제 주산지 지역 6개 지역을 포함해서 과원 영상 저희가 설치해 놓은 CCTV가 설치된 과원하고 기상 장비로 관측하고 있는 기상 데이터들이 매년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상기상 범위라든지 과수 생육 같은 정보들 조금 참고하실 수 있어서 가져와 봤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네, 재배 면적 변화는 요거는 이제 예전에 비해서 점점 이제 재배 면적이 변화하고 있고, 기상에 따라서 최근에 앞으로 기후 변화에 따라서 재배 면적이라든지 재배 정보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다음 슬라이드. 그리고 이제 최근 40년간의 기온 변화를 보면은 3월의 월 평균 기온을 중심으로 해서 예전에 비해서 점점 이제 고온이 평균적으로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산지에는 그래도 2010년 전까지만 해도 3월에 이렇게 좀 추운 그런 기후가 많이 유지가 됐는데, 최근에는 이제 많이 겨울 온도 자체도 좀 따뜻해지고 있고, 그리고 확 추웠다가 확 더웠다가 이런 변동되는 상황이 많아져가지고 변화하고 있다는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리겠습니다. 생물 계절 단계가, 사과는 이제 휴면기에 있던 꽃눈이 발화를 하면 이제 개화를 해서 만개할 때까지 이렇게 화총의 발달에서 개화까지 생물 계절 단계가 있는데,
이제 이른 봄철에 일단 나무가 휴면을 사파를 해서 지금 열심히 발하기까지 그 생장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때 발화를 언제 할 건지 그 시기가 일단 시작이 되면은 외부 온도에 똑같은 온도에서도 더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물 계절 단계를 좀 이해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 네, 다음 슬라이드요. 다음 슬라이드 하나 더, 네, 더 가주시면, 네, 한 번 더 가주시면. 네, 그래서 생육 초기에 발육 단계별로 꽃눈 피의 한계 온도라는 게 있는데, 그 생육 단계 중에서 발화 전에는 이제 뭐 평균 동사하는 그런 평균 온도라든지 아니면은 안전 한계 온도가 비교적 뭐 영하 3도, 4도 이하에서도 잘 견딜 수 있는데, 일단은 그 발화를 하고 꽃봉오리가 이제 노출이 되고 좀 붉게 올라와서 활의 착색기부터 해서 개화 시 그리고 만개기까지는 영하 이제 1.5도에서 2도 정도 되는 온도에 1시간 정도만 노출을 해놔도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 그런 그 단계입니다. 그래서 특히 개화기가 지금 최근에 빨라지고 있는 만큼 농가에서는 이제 이런 온도 변화에 따라서 저온 피해라든지 서리 피해 이런 게 없을 수 있도록 좀 미리미리 관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는 그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년 사과에서 그 개화 시기를 예측하는 그 모델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기상 데이터가 이제 사과가 휴면에서 타파되고 나면 보통 1월 말에서 2월 중순 사이에 휴면이 타파되는데, 그때부터 기온들을 이렇게 누적을 해서 언제쯤에 발화를 할 거고 언제쯤 개화에 도달할 건지를 예측하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네, 그래서 21년부터 22년, 23년 쭉 지금 최근 3년간 매년 보도자료를 내고 있는데, 요 최근 3년간은 매년 이제 과수원의 생태 시기가 빨라지고 있다. 그래서 사과 꽃피는 시기가 뭐 점점점 빨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화상병 방제가 최근에도 이슈이기 때문에 사과가 발화하는 시기 그리고 개화하는 시기에 맞물려서 화상병 방제부터 이제 다른 모든 농작업들이 같이 맞물려지기 때문에 그 내가 속한 과원에 꽃이 언제 필지, 언제 발화를 할지 이런 거를 좀 살펴보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제주도에도 올해 같은 경우 겨울이 따뜻했어서 뭐 유채꽃 같은 게 뭐 평년보다 거의 한 달 일찍 폈다는 그런 얘기도 있고, 그리고 올해 뭐 기상청 뉴스 보니까 벚꽃 이제 매년 벚꽃 축제를 지역별로 하기 때문에 벚꽃을 언제 필지 그렇게 그 기사가 나오고 예측을 하는데, 원래는 남부 지역부터 북부 지역까지 그게 이제 위도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남부 지역이 보통 빨리 피고 북쪽 지역이 천천히 피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제 2월이 좀 더운 게 영향을 미쳐서 그랬는지 북부 지역하고 남부 지역이 큰 차이가 많이 좀 줄어들었다고 그런 기사를 제가 며칠 전에 봤거든요. 사과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금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앞서서 저희 그 이동혁 센터장님 말씀하신 대로 올해 꽃눈 분화율 저희가 이제 전국의 조사 지점 조사를 했는데, 원래는 이제 후지가 한 60%, 61% 정도였고 홍로는 65% 조금 넘는 수준이었는데, 이제 올해 꽃눈 분화율은 홍로 같은 경우는 평년 대비 이제 70%, 75% 가까이 이렇게 나와서 높은 편이었고요. 후지는 54% 정도로 평년 대비 되게 낮았고 지역 간 편차도 되게 컸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꽃눈 분화율이 중요하냐면, 다음 슬라이드요. 전정을 할 때 이제 가지치기량을 좀 결정하는데 그렇게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인데, 꽃눈 분화율이 일반적으로 60에서 한 65% 되면 이제 그 평년하고 유사하게 실시를 해야 되지만, 꽃눈 분화율이 너무 높아지면 가지치기를 좀 더 많이 해서 불필요한 꽃눈을 미리 제거해서 나중에 뭐 적화라든지 적화 작업에 과하지 않게끔 관리를 할 수가 있고, 꽃눈 분화율이 또 너무 떨어지면 60%보다 떨어지면 너무 전정을 많이 해버리면 나중에 열매 가지를 확보할 게 또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후지 같은 경우는 올해 조금 그 과원에서 꽃눈 분화율이 잘 됐는지, 꽃눈이 괜찮은지 이런 걸 봐가면서 조금 전정 같은 거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피해 과원 중에도 전년도에 뭐 병이 많이 왔거나 해서 조기 낙엽이 많이 됐다든지 우박을 많이 받거나 뭐 개화기 저온 등 해서 나무가 불량한 그런 과원은 대체로 꽃눈 분화율이 조금 저조할 확률이 높거든요. 저희가 조사한 과원도 이제 후지 기준인데 다 60% 미만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런 나무마다 또 피해를 받은 나무가 있으면 전정량이나 이제 나중에 적화하는 것들을 좀 보시면서 그렇게 관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기상 데이터를 기반으로 뽑히는 시기 예측 모델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제 뭐 시간별 기온이라는 거를 저희가 그 생장 속도라는 그 식으로 변환을 해가지고 그렇게 고온 요구도를 누적을 해서 각각의 발화기, 개화기, 만개기에 해당하는 그 지점에 도달하는 시기를 그렇게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요. 그래서 후지 사과 기준으로 해서 개화기를 예측하는 모델이 있는데 이제 시간별 기온으로 해서 작년 기준이거든요. 작년에도 보통 3월 한 중순까지 기온을 누적을 하면 앞으로 언제 꽃이 필지를 그렇게 예측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측을 하고 있고 다음 슬라이드요. 작년에 그래서 이거를 3월 초중순에 했는데 평년보다 엄청 빨리 그 꽃이 필 거로 그렇게 예측이 됐습니다. 그래서 3월 말에 보도자료가 나갔는데 그 지난해보다 한 10일 정도 빠를 것 같다. 그래서 일단은 이상기상 같은 거를 좀 대응을 꼼꼼히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도자료를 저희가 예측 모델 연구한 걸 기반으로 냈었고요. 다음 슬라이드요. 실제로 제가 관측한 만개기가 관측 지점 보면은 평년 평균이 이제 4월 27일 정도였거든요. 근데 22년도에 4월 23일 그리고 작년에는 관측 지점들 6개가 평균하니까 4월 19일에 그렇게 만개한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예, 그리고 뭐 지역별로 저희 관측 지점이 있는데 거의 평년보다 3일에서 한 6일 정도 빠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어떻게 될 건가 이거를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다음 슬라이드요. 최근에 5년간 이제 발화기나 개화기를 저희가 변화를 추적을 해보니까 발화기 같은 경우도 이제 3월 보통 28일 정도 후지 기준으로 홍로는 24일 정도